자, 북한이 구구절이라고 북한 정권이 1948년 수립된 73주년을 맞아서 예비군 경찰에 해당되는 노농저기군 또 사회안전무력 요원을 중심으로 비정규군 열병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아닌 한국 같으면 예비군 경찰 열병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ICBM이나 SLBM 같은 거는 나오지 않았고 대신 군견, 기마대, 트럭터, 오토바이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자, 김정은이 주석단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 열병식을 밤에 했어요. 이것도 참 희한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애들 손을 잡고 등장했는데 이 김정은이 아무리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가짜처럼 보여요. 과거에 김정은이가 갖고 있던 못된 카리스마가 보이지 않는 이상한 김정은이 다른 뚱뚱이 하나를 갖다 놓은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열병식에서 김정은이가 연설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당 비서 리이란이 연설을 했습니다. 이것도 웃긴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다소 지금 트랙터 끌고 나와가지고 좀 웃기는 열병식을 했는데 작년 10월 10일 날 열병식을 할 때 2시간 16분을 했는데 이번에는 1시간 반에 간소하게 했고 준비도 지난번에는 2달간 했는데 1달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내부의 식량난, 경제난으로 열병식을 개최할 만한 상황이 못 되는데 짧게 얼렁뚱땅 열병식을 해서 내부 단합을 도모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미국에서는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군사보다는 경제에 집중한 열병식을 했고 김정은의 엄포가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미국과의 대화 여지도 남겼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것이 철저하게 국내용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자, 굳이 열병식을 하면서 군을 동원하지 않았고 또 김정은이가 연설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자기 내부에 집중했다는데 이게 내부에서 이런 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했다고 내부에 뭔 집중이 되겠는가? 북한 정권이 대외 적대감을 낮췄다라고 보겠지만은 어차피 북한의 행동이 내부 국민용이기 때문에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도 있고 북한이 국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또 바이든이 아프간 사태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서로가 지금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그래서 북한이 저강도 도발도 안 하고 한동안 시간만 끌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또 다른 미국의 전문가들은 도발의 가능성이 있다. 자, 북한이 지금 아프간 이후에 도발을 해야 자기들 체면이 산다. 그리고 또 미국을 테스트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체중을 줄이고 외모가 훨씬 나아진 걸로 보이는데 이 문제도 좀 의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오늘 아침에 다른 언론에서 보면 IOC가 북한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하는 것이 금지됐다. 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해서 이 IOC 이 바흐 위원장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평창 올림픽 직후에 평양을 직접 방문을 했고 스포츠를 통한 남북 화합 외교에 공을 들였는데 북한이 동경 올림픽에 불참함으로써 IOC가 화가 나서 그래서 재정 지원을 갖다가 내년에 해주는 걸 다 끊어버렸대요. 수십억을요. 그래서 그동안 제재로 보류된 금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징계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못 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가리가 박지원이 앞세워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김정은과 뭔가 이벤트를 하려 했는데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이벤트도 물 건너 가버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가능성이 엿보이던 남북 미중이 모일 기회가 사라져서 남북관계 돌파구가 막막해졌고 베이징 북미 대화도 막막해져서 문 정권으로는 대북 이벤트 하나가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중국이 북한 스스로 초래한 경제 위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이미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북한이 지금 이 중국의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 변수라고 보고 어떤 상황인지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경제 위기를 초래해서 악화되는 상황에 시진핑 등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발 뭔가 변수가 터질까봐 매우 불안해 가지고 있고, 왕이가 지금 한국에 급히 내주에 방문하는 것도 이것과 관련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북한의 개선 방향, 경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국과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이나 북한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양자를 보지 않고 통합된 측면에서 한반도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그래서 북한이 지금 위기가 오니까 우리도 기여할 거니까 남쪽 너도 한반도 안정을 위해 기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정치적으로는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만 최근 북한이 중국 백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면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과 북한의 거래가 이 무역 수지에 공식적으로는 잡히지 않고 인도적인 지원이라면서 비공식적으로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중국의 규모가 북한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만큼 근원적인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이 와중에 이 미국의 재무부가 3,169만 달러, 즉 370억쯤 되는 북한의 자산을 또 동결했다고 합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북한이 저러다가 저강도로 도발할 수도 있지만은 남한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사일로 미국에 대해 거의 끝장을 볼 만한 자포자기적 발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다며 이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 미국 본토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미국이 이걸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과거는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가졌는데, 지금은 미국이 북한의 그 미사일이 본토에 도달했을 때 막을 수 있는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요격 교란과 회피 역량이 진화되어서 이 방어하는 이 요격 무기들의 센서 통합이 필요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북한을 보면서 북에 만나는 조건으로 돈을 준 것이 통치행위라고 한 홍준표 후보,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하길 바랍니다.